K리그 현직 지도자가 3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1명은 누구야? 아니야. 자, 아니 박항서 감독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또 아니면 국내 프로단을 지휘하고 있는 현직 감독입니까? U23 대표팀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만약 태국전에서도 패하고 U23 대표팀 감독도 없이 대회에 나왔고 졌다, 지고 돌아왔다, 황선홍 감독의 모가지가 지금 달려있을까요? 후보군의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객관적인 결정권자, 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인 정혜성이 이렇게 함부로 미화 찬양을 하면 되는 겁니까? 황선홍을? 이거요, 정치 논리로 따져보면요, 완벽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현재 감옥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또 어떤 제3의 세력들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지 매우 궁금하고 우리가 맨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AI가 아닌 휴먼 방송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국내 축구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클린스만 이후 대표팀 감독이 누가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국내 축구 감독이냐 아니면 외국 감독이냐 뭐 이런 건데요. 또 박항서 감독이냐 아니냐, 이게 현재 중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움직임이나 각종 포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가 감히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국내 감독으로는 황선홍 감독, 그리고 외국인 감독으로는 사우디 팀으로 아르헨티나를 잡았다 뭐 등등등으로 미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르나르 감독, 이 둘 중에 한 명이 될 듯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항서 감독을 강추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 5월 초순에 발표되는 감독 선임 결과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임시 감독 선임 후 정식 감독 선임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힌 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4차 회의 당시 20명의 취합된 리스트가 있었다면서 이후 추천된 후보들이 있었고 소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32명의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시간의 회의 끝에 현재까지 국내 지도자 5명 그리고 국외 지도자 7명 등 총 11명의 후보 감독 중에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전력강화위원회는 5월 초중순까지 새로운 정식 사령탑을 선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 이런 계획대로라면 6월 A매치는 신임 감독의 데뷔 무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권력이 그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전력강화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감독 후보군 그리고 그 후보들의 면접 및 협상을 진행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력강화위원회라는 뭐 기관이 있는 거고 월급도 받아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 7월에 개정된 축구협회 정관에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완벽하게 축소시켜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디테일하게 달아드렸죠.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강화위원회는 그야말로 모든 게 결정된 사항을 브리핑만 하는 대변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의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관, 즉 규정을 개정한 이후 클린스만을 선임할 때 벌어졌던 상황을 현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인 정혜성이 사실상 실토를 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하는 가장 핵심은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재계약에 관한 업무인데, 축구협회의 수뇌부가 이 정관을 개정한 이후부터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핵심적인 일을 제3의 세력들이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옆에서 조언 정도만 그런 수준의 기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선임 과정은 축구협회 정관이 개정되기 이전이죠.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모든 과정을 참여를 했고요. 당시 김판곤 위원장이 최종 후보 면접은 물론이고 협상에도 관여를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력강화위원회의 영향력 확대가 매우 불편했던 이 축구협회의 수뇌부가 기술과 행정 파트를 분리시켜버렸고요. 이 과정에서 정관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력강화위원회의 영향력이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는 바람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감독이 후보였는지도 몰랐으며 감독 선임 발표 당일에서야 클린스만이 선임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폭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배제가 됐다면 도대체 클린스만을 누가 선임했다라는 겁니까? 차범근? 정몽규?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혹을 낳았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구협회 수뇌부들이 좋아라 하는 부분만 싹 다 개정을 해가지고 축구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개정을 해야 되는 개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관은 수십 년 동안 캐캐묵캐 그냥 방치를 하고 현재 그 규정으로 여자 축구팀들과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그래서 대회에도 출전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축구협회가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법원의 재판부도 축구협회의 이런 모호한 규정이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법의 심판을 수긍하기는커녕 불응 항소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서울 경기의 유일한 여자 대학 축구팀인 동원대학교가 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해 국민 세금으로 부여된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거의 2천억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고 있길래 저변 확대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오히려 힘없는 여자 축구팀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힘들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도와주질 못할 망정. 이것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축구협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가 생기면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뒤로 쏙 빠져있고 실제 권력은 지들이 다 장악하고 결정을 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입장을 보시면 일단 구색을 맞추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감독은 황선홍, 그리고 외국인 감독으로는 르나르 감독이 선임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축구 팬분들이 염원하고 계시는 박항서 감독의 박자도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황선홍 감독과 르나르 감독은 연일 미화 찬양 기사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르나르 감독에 대한 커리어를 부각시키는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르나르 감독도 7일 스포츠 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A 대표팀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나의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다 라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직 감독 후보군 4명 그리고 외국인 감독 후보군을 7명 총 11명을 가지고 지금 구색 맞추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국내 감독 후보군 4명 중에 K리그 현직 지도자가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한 명은 누구야? 황선홍 아니야. 황서 감독은 뭐 거론도 안 되고 이 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K리그 현직 지도자 3명은? 한 명은 누구냐고. 그리고 현재 외국인 지도자 7명에 대한 면담을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사령탑 후보 선정에 구색만 갖췄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 축구 팬분들의 중론은 박항서 감독을 원하고 있는데 축구협회나 축구 관련 매체들을 제가 서핑을 해보면 어디에도 박항서 감독의 박자도 언급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리만큼. 반면에 황선홍 감독은 미화 찬양하는 매체들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 감독 후보 4명 중에 3명이 K리그 현직 감독. 그래서 팬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명분이 될 수 있잖아요. 아, 팬분들의 어쨌든 여론을 우리가 중시 여겨서 이분들은 뭐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분들은 배제했다. 그럼 한 명이 누구냐고 들어보십시오. 그 명분이 바로 만약 K리그 현직 사령탑이 물망에 오를 경우 다시 한번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후보군 중 유일하게 프로구단을 지휘하고 있지 않은 감독이 누구예요?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자, 아니 박항서 감독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또 아니면 국내 프로구단을 지휘하고 있는 현직 감독입니까? 그에 반해 황선홍 감독을 보세요. U23 대표팀 감독으로서 감독
감독도 없이 경기를 치르게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투잡까지 뛰게 만들고 선발 과정으로도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까? 박항서 감독도 물망에 올랐지만 명확한 선발 기준도 없이 쥐들 마음대로 U23 대표팀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만약 태국전에서도 패하고 U23 대표팀 감독도 없이 대회에 나왔고 졌다. 지고 돌아왔다. 황선홍 감독의 모가지가 지금 달려있을까요? 아무튼 전력강화위원회 역시 지난달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결과론을 제기하면서 황선홍 감독의 리더십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서슴찮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력강화위원장인 정혜성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다. 황선홍 감독 대표팀이 원팀이 됐고 결과론이잖아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면서 황선홍 감독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맙대. 야, 이거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팬분들을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난 이 정치 파닥보다 더해요. 후보군의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결정권자들, 객관적인 결정권자,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인 정혜성이 이렇게 함부로 미화 찬양을 하면 되는 겁니까, 황선홍을? 이거요, 정치 논리로 따져보면요, 완벽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현재 감옥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국가대표 감독직을 누가 맡았으면 좋겠는지 제가 따로 설문을 하겠지만 댓글로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또 어떤 제3의 세력들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지 매우 궁금하고 우리가 맨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축구협회의 그 규정, 정관 개정으로 인해서 클린스만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독 선임이 어쨌든 도출됐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것들 싹 다 전수조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또한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몹쓸 놈들이네요.